직전 예제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무리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인데요. 이번 기회에 교점을 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꼭 이거 정리하시고요. 정리한 다음에 풀면은 더 깊이 있게,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우선 역함수의 그래프에 역함수 올레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몇 개가 나오느냐. 우선 올레의 함수가 직선의 함수다. 직선의 그래프다. 직선이다. 그러면 교점은 0개 아니면 1개고요. 이 1개는 y는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만약에 y는 x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y는 x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된다면 대칭을 하더라도 이렇게 평행하게 돼서 만나지 않겠죠. 이때는 교점이 0개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기울기가 y는 x 기울기가 1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 아닌 경우, 즉 이렇게 쭉 기울기가 생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함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한 군데가 생긴다. 물론 기울기가 1인 경우 y는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그래프하고 본래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y는 x 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다까지. 그래서 0개, 1개, 그 다음에 무수히 많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나오고요.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언제다? 그냥 본 함수가 y는 x이고요. 기울기가 1인데 y는 x가 아닌 경우. 더하기 k. 근데 k는 0이 아닌 경우는 교점이 0개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 아닌 경우는 1개가 생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직선의 기울기. 직선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0개 아니면 뭐 한다? 무수히 많다. 이제 원래의 함수가 곡선인 경우는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곡선이냐 감소 곡선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증가 곡선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곡선 혹은 이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감소 곡선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곡선 혹은 이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증가 곡선 같은 경우는 0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2개가 가능합니다. 우선 0개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버리면, 그죠?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에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만나지 않습니다. 1개인 경우는, 이렇게 y는 x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얘도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살짝씩 올라가는 경우, 얘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1개만 생기겠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1개가 생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개가 생긴 경우는 이렇게 해서 y는 x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1개가 생기겠죠. 그렇죠? 접하는 경우, 여기도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한 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고 있고요.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애가 y는 x하고 y는 x의 제곱 같은 경우 역함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증가곡선 같은 경우는 0개, 1개, 2개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죠? 애들은 모두 y는 이 경우는 모두 y는 x와 교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x는 y와의 교점이다.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y는 x와의 교점이다.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감소함수. 직선하고 증가곡선의 함수는 어렵지가 않은데 감소곡선을 가지는 함수는 어렵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0개도 가능하고 1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3개도 가능하다. 근데 이 0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만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위에 거 좀 지울게요. 그렇죠? y는 x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잘려.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잠시만요.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안 만나죠. 안 만나. 이게 0개. 됐습니까? 얘를 이제 옆으로 좀 옮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잘리는, 이렇게. 그럼 여기는 1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1개 때는 y는 x와 교점입니다. 이 2개 때는 언제냐? 2개 때는, 이렇게 y는 x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2개. 근데 신기하게도 이때는 y는 x와의 교점이 없습니다. 이 교점이 y는 x 위에서 생기지가 않아요. 여기. 그래서 이 교점은 어디 생기냐? 바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생긴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교점이 2개 생긴다. y는 x 위에는 교점이 없다.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개일 때는 어떠냐? 3개일 때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 2차 함수의 일부분입니다. 얘를 역함수를 딱 그리면 마이너스 여기를 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다시 잘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쭉. 그렇죠? 몇 개가 생긴다? 하나, 둘, 3개가 생깁니다. 여기서도 이 2개는 뭐랑 만납니까? 그렇죠. 2개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서 만나고요. 이 k 값은 구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개는 바로 y는 x 위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 정리가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0개 안 만나는 경우는 상관없고 1개인 경우는 y는 x 위에 교점, 2개인 경우는 y는 x 위에 교점은 없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교점이 2개 생긴다. 3개 같은 경우는 2개 더하기 1인데 2개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있고 1개는 y는 x 위에 교점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교점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직선, 상승곡선, 하강곡선까지 다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무리함수 f는 루트 x-2에다가 더하기 2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얘가 증가 곡선이냐 그 다음에 감소 곡선이냐 이거죠.
이거 보면은 뭐 직선은 아니기 때문에 곡선만 따지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 유형 보면 fx가 루트 x-2 플러스 2인데 앞에도 플러스 뒤에도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플러스에서 됩니까? 이런 형태를 띠겠죠. 일사분면 방향으로 띠는. 그래서 뭡니까? 증가곡선이다. 증가곡선 같은 경우는 교점이 다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바뀝니다. 교점이 다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fx는 루트 x-2 더하기 2와 f 인버스 x의 교점 문제가 아니라 fx는 루트 x-2 플러스 2와 뭐에? y는 x의 교점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점 자체가 다 y는 x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뭡니까? 시간이 걸리고 함수가 복잡해져요. 복잡.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풀어버리면 역함수가 2차가 되고요. 2차 함수가 나오고 그러면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4차 함수를 풀어야 돼요. 그럼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y는 x 위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문제가 뭐다? 여기 해놓고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뭐랑? 이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세우면요. 루트 x-2 더하기 2는 x다. 루트 x-2는 x-2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해주면 x-2는 x-2의 제곱이다. x-2를 라지 x로 놓으면 x는 x의 제곱이다. 넘겨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x 빼기 1 곱하기 x는 0이다. x는 0 또는 x는 1이다. 얘를 갖고 오면요. x-2는 0이다. 또는 x-2는 1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 얘를 쉽게 전개를 안 하고 풀려고 선생님이 이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치환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문자로 바꿨어요. x가 안 되는 경우는 a로 바꾸시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x가 겹치면 헷갈리거든요. 글씨를 못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지 x와 스몰 x가 둘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문자 라지 a로 바꿔버리십시오. a는 x-2니까 a랑 또 마지막엔 또 치환에 치환을 거쳐서 문제를 푸는 거죠. x는 2, x는 3 이렇게 되겠죠. y 값은 여기서 이제 이게 구해졌어요. x는 2, y는 2. 그러면 이런 학생이 있어요. x는 2, x는 2 또는 x는 3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집어넣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아까 뭐와 교점이에요? y는 x하고 교점이에요. 그러면 x는 2면 얘는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y 값도 똑같아요. 그래서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x 값이 주어지면 y 값이 주어집니다. x 값이 3이면 y 값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점 두 개가 구해졌어요. 몇 컴마 몇이다? 2,2, 3,3.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빼서 3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루트 2가 나오죠. 혹은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3, 3, 2, 2 이거 1, 1 하니까 1대 1대 루트 2 해서 루트 2 바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푸셔도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연습해야 될 것, 오늘 마스터해야 될 것은 역함수의 교점을 직선, 상승곡선, 하강곡선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문제가 상승곡선으로 나온다, 증가곡선 혹은 상승곡선으로 나온다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y는 x와의 교점 문제로 바뀐다. 이걸 역함수를 구해서 풀면은 못 푼다.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y는 x 위로 바꾸셔야 되고요. 이거 푸는 방법도 선생님이 이제 더 빨리 풀 수 있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다 연습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됐습니까?